오늘 같은 날은 업종 분석이 진짜 중요한 날이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반도체가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나? 라는 판단들, 2차 전지가 전저점 안 깨고 이제 계속 올라갈 건가?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저지점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약간 감기 걸리신 것 같네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바빠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을 하니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새벽에 일어나서 피로가 쌓이는데 백억대학을 또 수요일 날 밤에 제가 강의를 3주째 했거든요. 그래서 화수목이 좀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유튜브를 몽당연필님한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하는 이유는 그 업종 간의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서인데요. 제가 최근 계속 강조드리는 업종이 세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근데 뭐 이게 다 좋다라는 강조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자는 강조고요. 포인트는 뭐였냐면 제약바이오는 최근 한 2, 3주 한 달 동안 제일 주도적인 모습으로 신고가도 나오고 뭐 심지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꺾고 1위로 올라갈 정도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최근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좋은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계속 좋다가 약 한 달 전부터 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 8월 5일 대참사 때도 그 전주 금요일날 SK하이닉스 10% 하락, 8월 5일날도 10% 하락, 이틀 동안 20%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전저점을 위협할지 아니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지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 했는데, 일단 오늘 하루만 본다면 오늘은 엔비디아의 여파로 안 좋은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업종은 2차 전지 업종을 최근에 계속 또 언급을 드리고 있죠. 2차 전지 업종의 특징은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바닥을 찍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주의 깊게 보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업종을 보면 차트의 상승 하락 또는 차트의 위치들 보면서 공부가 굉장히 잘 돼요.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가장 좋은 위치, 반도체는 좋은 위치에서 꺾인 위치, 제약바이오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진통 과정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차트를 머릿속에서 제약바이오는 완전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를 치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는 위치라는 점, 반도체는 신고가를 치고 있다가 꺾여서 조정받고 있는 위치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는 역배열로 맨날 빠지다가 최근 한 2, 3주 정도 바닥을 찍었나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그게 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장의 특징이 반도체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많이 빠졌고 2차 전지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미한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차 전지 진짜 바닥 찍었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매일매일 빠질 때 신저점에서 야 오늘이 바닥이야, 이건 그냥 점쟁이 한마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쟁이들이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심리학책 같은 거 보면 이런 거죠. 라이씨, 네. 집 근처에 나무 있어? 네. 나무 조심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무 있어? 네. 없다고 대답을 한다면 없어요. 다행이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가 있어 했을 때 있으면 그거 조심해. 없으면 야 그거 다행이다.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라이씨 물 좋아해? 네. 아유 올여름 물 조심해 이거고, 물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 아유 다행이다, 물놀이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배열에서 매일매일 신저점을 찍는 그 신저점, 그때 오늘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점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바닥이 맞았다면 굉장히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근데 바닥이 틀렸다면 야 좀만 더 기다려봐, 더 빠졌지만 다시 그거 회복할 거야. 근데 그 조금만이 6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쌍바닥이 아닌 계속 떨어질 때의 바닥을 우리는 가바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바닥이 진바닥이 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가짜 바닥이 진짜 바닥이 되기 위해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저점을 안 깨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차트를 보면 매일매일 떨어졌잖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계속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U자형이 됐든 V자형이 됐든 위로 올라가면서 그 전저점을 안 깨는, 그럼 안 깬다라는 얘기는 신뢰도가 언제 높을까요? 안 깬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리고 바닥 대비 상승률이 높을수록.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제가 역사적 신저점이었는데 오늘 5% 올랐어. 그러면 전저점을 안 깬 지 하루밖에 안 됐고 바닥 대비 5%밖에 안 올랐죠. 그날을 야 어제보다 오늘 좀 올랐잖아, 오늘이 어제가 바닥이었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뢰도가 낮겠죠. 하루밖에 안 지났고 5%밖에 안 올라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매일매일 빠지다가 한 3개월을 그 전저점을 안 깼어. 그러면 야 3개월 전에 저기가 진짜 바닥이었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 한 30% 올라 있다면 더욱더 신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지나서 거기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저점을 안 깼을 때고, 그 전저점을 안 깬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전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2차전지 차트들을 보면 그런 냄새가 솔솔 나고 있는 거죠. 기간이 조금씩 되고 있네. 전저점을 안 깨고 기간이 조금씩 지나고 있네. 전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 오늘 한번 좀 이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때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이랄지 이런 주도주들을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수가 중요한 장세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장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수가 중요한 장세였어요. 그런데 지수가 8월 5일날 급락했다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업종 분석이 진짜 중요한 날이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반도체가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나? 라는 판단들, 2차전지가 전저점 안 깨고 이제 계속 올라갈 건가?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지수를 보시면 거래소 지수는 1.02%가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1%가 빠졌지만 제가 계속 봉의 형태를 보라 그랬죠. 하락을 했지만 양선이에요. 그래서 개파락이 미국 나스닥도 빠졌고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개파락이 퉁 하고 나왔지만 장중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 코스닥은 거래소만큼 장중 반등이 나으진 않았죠. 그래서 코스닥은 십자형 음선이 나왔고 거래소는 양선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거래소는 제가 밴드를 좁게 말씀드렸었잖아요. 2700을 중심으로 거의 2주 정도 움직였고요. 이 아래쪽에는 200일선이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밴드의 바닥 2650이라고 말씀드렸고, 고점은 요 60일선이 있는 2750 정도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로 일단 오늘 2650을 깰 위기에 있다가 그래도 저점을 잘 지키고 종가는 266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 내내 좀 안 좋다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불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따라 또 우리 갭하락 갭상승이 나오겠지만 다시 밴드의 중심축인 2700 쪽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은 좁은 박스권이니까 떨어지면 많이 쫄 필요 없고 올라간다고 따라 살 필요 없는 이렇게 지수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 건데요. 자, 오늘 중요한 차트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야, 이제 저 고점 돌파하기 힘들겠다 라는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안 깬다면 야, 그럼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서 8만원, 85,000원 회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똑같이 위치가, 보세요. SK하이닉스도 고점 찍고 떨어지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반락했는데 이 반락의 위치가 어디를 지켜야 한다고요? 전저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는 전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쌍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전저점을 지키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전저점을 깬다면 아마도 이탈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이탈자? 야, 반도체는 이제 조정 좀 길어지겠다. 2차전지 2년 전 여름에 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 반도체 매매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전지 때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이 나왔었어요? 결론이 한번 고점을 찍고 전고점 빨리 회복 못하면 1년, 2년 쉴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보세요.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바닥 대비. 그죠? 바닥 대비 거의 2년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런 차트가 나와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움직임이라면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아 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 못한다라는 판단은 언제 가장 강하게 나오냐면 쌍바닥을 치지 못했을 때. 그럼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초반까지 9월 초까지 흐름을 보면서 저 전저점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포인트고요. 전저점이 깨진다면 당분간
이 당분간은 짧으면 한 달, 길면 몇 달 동안 힘을 못 쓸 확률이 높습니다. 전저점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아까 제가 실컷 설명드린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게 고점을 뭐 이때라고 하죠. 작년 여름이라고 하죠.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지금 1년이 됐잖아요. 1년 동안 6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시가총액이 거의 뭐 200조에서 100조, 90조까지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역배열에서 보세요. 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가장 장기 추세선, 장기 이평선이 200일선이 분홍색인데 200일선은커녕 파란색인 121선도 한 번도 터치를 못했었거든요. 여기도 그냥 터치 근처까지만 왔었어요. 이런 게 하락 추세잖아요. 우리가 추세라는 건 이평선이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가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그 하락 추세일 때는 이평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해요. 저항이라는 건 보세요. 올라가려다가 파란색 120선에 퉁 하고 맞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려다가 61선에 툭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파란색에 툭 맞고 떨어졌죠. 근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변화요? 파란색에서 퉁 하고 안 맞고 떨어지고 파란색을 돌파를 강하게 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분홍색을 강하게 돌파했죠. 이 분홍색이 최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1년 전 고점에서 1년 동안 반토막 나고 처음으로 121선, 200일선을 거의 한 4, 5일 간격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림을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저점이었나요? 아니죠. 왜?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여기가 저점이었나요? 아니죠. 여기서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달 8월 초까지도 신저점을 계속 쳤잖아요. 31만 원. 그런데 이 신저점에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약 한 달 정도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고 있고, 퍼센트로는 31만 원에서 오늘 종가가 39만 원이니까 30%는 안 되겠죠. 30만 원에서 39만 원이 30%니까 뭐 한 27, 8%될 것 같은데 27%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신뢰도가 하루 이틀 지났고 5% 올랐을 때보다 한 달 지났고 30% 올랐을 때니까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 거죠. 근데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러다가 또 전저점 깨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100%는 아니지만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9월인데요. 만약에 9월 말까지도 전저점을 안 깨고 9월 말까지도 요 40만 원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저 지점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10월 말까지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8월 초에는 바닥 아니라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차트는. 야, 일주일 전에는 이제 막 올라가고 있었잖아. 지금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드렸는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 파란색을 돌파한 게 불과 3, 4일 전이고요. 오늘 분홍색 20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2014년 올해 2월, 3월 요 40만 원대에 계속 바닥이에요라고 한 거는 한 달 내내 틀린 거잖아. 6개월 내내 틀린 거잖아. 바닥은 확실히 찍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그런데 저 30만 원에서 지금 반등의 속도가 꽤 빠르고 상승폭이 깊게 나오고 앞으로도 한두 달 정도 저 바닥을 안 찍는다면 정배열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 LG에너지솔루션만 이런 차트니 했을 때 코스피의 시총상위 종목 중에 LG에너지솔루션 말고 한번 다른 것도 볼게요. 그러면 자,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는 LG에너지솔루션보다 훨씬 신뢰도가 낮겠죠. 왜? 바닥부터 오른 폭이 되게 적고 얘는 지금 61선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차 전지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 SDI 얘도 역시 이제 61선을 돌파를 했어요. 코스닥 보면 에코프로 BM 오늘 시초가가 최저점이었어요. 에코프로 역시 8월 초 최저점에 근접한 위치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봤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주도주로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원래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준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왔나요? 이때부터죠? 올해 연초부터 움직이다가 꼬꾸라졌어. 근데 이 꼬꾸라짐이 전저점을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잖아. 그러면 올해 연초부터
전저점을 계속 안 깨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 2달 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이 기간 동안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되고, 유한양행이 하루에 막 20%씩 오르고, 종근당, 녹십자 다 오르고 있잖아요. 레가켄바이오. 그래서 시총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61선과 121선과 201선을 차례로 돌파한 거에 의미를 부여하자.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확실히 2달 정도만 더 전저점을 안 깬다면 다른 여타 아까 봤던 아직은 상승폭이 낮은 미미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 건 안 오르는데 박수 쳐주세요.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니까 반도체 소부장 다 추풍낙엽으로 떨어졌잖아.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잘 버텨줘서 다른 2차 전지들이 안 빠지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더 버텨준다면 다른 2차 전지들이 좀 더 강하게,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버티니까 그 아랫단에는 1조짜리들, 2조짜리들이 잘 움직인 것처럼 2차 전지의 여러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LG에너지솔루션의 차트를 보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오늘은 업종 분석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지금 반도체 차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저점 깨면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2차 전지 다른 종목들은 그다지 뭐 바닥 찍었나라는 의심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한 종목은 야 이거 진짜 바닥 찍는 차트 아니야 라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확산될까?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요 정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으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봤고요. 전체 코스피 200 종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TCC 스틸, 에코프로 머티리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LNF, 코스모 화학, 이게 다 뭐라고요? 2차 전지잖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에너지솔루션만 이평선들 다 뚫었지, 예를 들어 코스모 화학, 완전 역배열인데, LNF, 완전 역배열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거의 잔다르크처럼 내가 한번 지켜볼게 우리 업종, 뭐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업종 중에서 LG이노텍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LG이노텍이 계속 이렇게 잘 버텨준다면 애플 관련주들이 또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LG이노텍의 강세에 애플 관련주들 또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함께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NC소프트는 이평선 위치상 그렇게 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근데 얘도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더 안 빠지는 걸까요? 크래프톤 때문에. 왜냐면 크래프톤은 이미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크래프톤은 지금 이게 딱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역배열이었어. 얘는 작년 10월까지 완전 역배열이었어요. 그러면 이 10월에 14만 5천 원까지는 뭐 언제 샀어도 계속 손해가 났죠. 접근 금지죠. 그런데 이 종목을 만약에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쯤이냐면 완전 역배열에서 중장기평 뚫었네? 이때부터. 마치 오늘의 LG에너지솔루션이 딱 크래프톤으로 치면 11월 달인 거예요. 관심 가져야 돼. 관심 가지다가 보니까 야,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네. 그러면서 완전 역배열이 언제 됐어요? 이때 됐죠. 이때 주가가 얼마예요? 한 22만 원. 22만 원에 야, 크래프톤은 완전 역배열이 됐구나. 이제 좀 마음 편한 종목이 됐구나. 그리고 35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는 시가총액 1위인 게임주니까 얘가 이렇게 버틴다면 다른 게임주도 한번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돼. 요게 시가총액 비교법, 짝짓기 매매법, 다 여러 가지 기법을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서 시총 1위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마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움직인다면 제약바이오를 봐야 돼. LG에너지솔루션이 잘 움직인다면 2차 전지를 봐야 돼. 클래프톤이 잘 움직인다면 게임주를 봐야 돼. 이런 고급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야, 그래서 뭐 사라고. 방송 듣지 마. 뭐 사라고 이 설명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떤 종목을 사는지 제가 말해서 그거 한 종목에서 뭐 100만 원 벌면 어떡할 건데. 1000만 원 벌면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큰 틀에서의 업종 분석, 종목 분석을 이해하면 평생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시총 상위 종목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틀린 건 이거 내가 완전히 틀렸네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유한양행은 제가 여기서 근데 이제 뭐 이런 변명은 또 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유한양행은 종목 선정반에서도 월간 강연에서도 몇 번을 했던 종목이에요. 할 때 늘 똑같은 말을 드려요.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근데 얘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으면서 여기서 음선이 나와서 이 음선 차트 때 이런 정도의 음선의 거래면은 불편해질 수 있는 차트인데요 라는 확률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얘는 그 10번 중에 6번이 떨어지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10번 중에 4번은 올라가는 쪽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선만 계속 나오고, 특히나 방송하지 않았던 어제는 2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좋으니까 얘도 잘 가는 거야,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뭐 시총이 워낙 크니까 원래 거래대금 1, 2위를 하던 애들인데 오늘 좀 하락폭이 컸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얘네가 이 전저점 깨면 이제 쉽지 않겠는데 라는 걸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뭐죠? 역시 당연히 제약바이오죠. 근데 얘도 뭐 비슷한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 근처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 매매기법, 신고가 매매기법으로 본다면 여기 신고가 한 방 뚫어줄 차례가 온 것 같은데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음선의 대량 거래, 음선 나왔죠. 윗꼬리가 18%인데 종가가 4%니까 꽤 음선이 나왔어. 그리고 거래도 꽤 많이 터졌잖아. 그러면은 좀 불편한 위치일 수 있어요. 다만 얘는 단기 급등주가 아니니까. 이엔셀은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상한가, 한빛레이저도 신규 상장 1년 안 된 종목,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고, 삼성 SDI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 뭐 이런 정도로 거래대금 상위 메뉴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뭐 이엔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뭐 블루엠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 주의 강세들, 그러니까 상장된 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신규 상장되고 그래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 그래서 업종이 중요한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좋으니까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업종들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주 말고 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조 5천억짜리인데 오늘 14%가 올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6조짜리인데 오늘 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움직임, LG에너지솔루션 하나만 봐도 좀 뭔가 느낌이 좋은데, 근데 다른 종목들 아직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코스모아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 바닥을 다졌나 싶은데 LG에너지솔루션 하나만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반도체는 이거 SK하이닉스가 너무 변동성이 큰데 전저점까지 깨버리면 많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질 것 같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아직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 정도로 큰 업종들 3가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연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라클 모닝 하고 강연회 준비하고 해서 목도 좀 피로도가 있었는데,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하루 좀 목 컨디션 잘 회복해서 토요일 날은 서울 강연회, 일요일 날은 대구 강연회 이렇게 찾아뵙고요. 지난번에 제가 댓글로서 우리 동네 와주세요 했는데 사실 2군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어요. 바로 대전하고 광주. 창원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원은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창원에 3개를 간다면 창원까지 있지만 만약에 한 군데나 2군데 간다면 대전, 광주. 그래서 사실은 5대 도시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뭐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뭐 보통 5대 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서울 강연회, 부산 강연회,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 강연회를 하니까 뭐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전 또는 광주에 한 번씩 좀 찾아가는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출마 노래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신유 너는 결국 부져졌고요. 파이팅!